자, 그럼 여기서 검찰 취재하는 박상진 기자와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쭉 전해드린 대로 지난주 나온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과와 오늘 재판 결과가 좀 많이 다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? 네, 오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판결을 보고 네. 이재용 부회장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뭐 지금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는데 신 회장 같은 경우에는 2년 6월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거든요. 근데 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실상 뜯긴 걸로 봤기 때문에 가벌성을 낮게 본 측면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신 회장의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권을 따기 위해서 뇌물을 건넸다. 이 부분을 인정을 한 거고요. 그래서 재판부도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엄히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. 물론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신 회장 그리고 이 부회장의 혐의가 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형량이 더 높을 것이다. 이렇게 예단하기는 뭐 어렵습니다, 아직. 그럼 말씀하신 대로 두 사건 모두 이제 대통령이 돈을 먼저 요구한 거는 같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갈려진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두 재판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요구한 부분은 맞습니다. 하지만 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 두 재판의 차이죠. 이 오늘 신동빈 롯데 회장의 1심은 면세점 특허 취득이라는 현안에 대해서 뭐 박 전 대통령에게 뭐 도와주십시오. 도와달라. 뭐 이런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뭐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본 겁니다.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의 경우에는 그 현안이라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했고 묵시적이든 뭐 명시적이든 청탁 자체가 없다고 본 겁니다. 뭐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이 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직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신동빈 회장 표정 보면 전혀 뭐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. 네, 아주 뭐 놀라는 얼굴이었습니다. 네, 박상진 기자와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.